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30년 찐 중국통. 네. 김상순 박사가 운영하는 김상순 TV입니다. 이제 혼자서 합니다. 네. 편집팀들을 적자로 다 해체했거든요. 자, 그렇고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11번째 주제는 시진핑 다음은 누구인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만약에 무너지고 시진핑이 퇴출당하게 된다면 다음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에는 한 가지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앞으로도 더 나올까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퇴출된다면 중공의 통치 형태와 구조는 크게 요약하면 네 가지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고요. 예. 자, 첫째, 집단지도 체제의 부활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던 시진핑이 추구했던 1인 체제, 개인 우상주의 구조에서요. 시진핑이 그것 때문에 물러나는 거니까 시진핑이 퇴진한 뒤에 새로운 체제는 집단지도 체제로 복귀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확실한 삼권 분립 체제 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집권당에 불과한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이건 집권당에 불과한 거죠. 네. 정당 중에 하나인데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는 실제로 세 가지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왔죠. 집권당 대표인 중국 공산당 총석이, 중국 국가의 대표인 국가주석, 그리고 군부를 대표하는 중공중앙군사의 주석 및 중국중앙군사의 주석, 즉 당권, 정권, 군권 이 3대 세력이 새로운 지도 그룹이 형성될 때에는 3인 체제, 3인 과도 정치 체제가 출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셋째, 중공의 최고 권력 기구인 7인 상무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9인 체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역대로 보면 모택동이나 등소평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상무위원회의 숫자가 좀 적은 것을 택하고 강택민이나 호금도 같이 후진타오 같이 좀 약하면 9인 체제로 하다가 다시 7인 체제로 하고 이렇게 룰은 아닙니다. 룰은 아닌데 최고 지도자가 그립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무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표현하면 각 파벌 간의 파워게임에서 비등비등하면 즉 파워게임이 신랄하면 소위 나눠먹기 분할로 숫자가 커지면 나눠먹기가 쉽죠. 이런 경향이 있고 어느 파벌이 아주 강하면 한쪽이 독식하려고 상무위원 숫자를 줄여버리죠.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이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셋째는 상무위원이 9인 체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원로 막후 정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원래 공산당에는 노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기도 이제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해서 노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래서 그 파벌 간의 경쟁도 또 파벌 간의 경쟁도 심합니다. 노선 경쟁도 심한데 파벌 간 경쟁도 심하죠. 파벌 안에는 두 노선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것이요, 과거에도 그렇고 역사로 봐도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현상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노선 경쟁이나 파벌 경쟁이 복합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장기 독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이 파벌 간의 막지 정치입니다. 원로들이 뒤에서 서로 협상하는 이른바 원로 막후 정치가 무택동, 등소평 이 시절부터 성행해 왔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그러던 것이 이 욕심 많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하이방이나 공청단 파벌들 가릴 것 없이 부패 숙청으로 몰아세워서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쫓아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슬퍼런 시진핑의 칼날에 다들 숨죽이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신변안전 및 자산안전을 위해서 침묵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이 만약에 물러난다면 이건 다시 원로 막고 정치가 부활할 수밖에 없죠. 지금 차기 대권 후보군이 시진핑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뭐 누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진핑이 물러나면 원로들이 차기 최고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역할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변했습니다. 예. 첫 번째 버전은 소개를 전에도 드렸지만 우선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총석이 즉 당권은 공청당 계열인 왕양 전 정협 주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방은 뭐 전멸을 한 상태이고 뭐 옥에 들어가 있고 조영강이나 보시라니가 그죠. 정칭홍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서 8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상하이방은 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공청단에 아직 젊은 층에 속하는 왕량이 전 정협 주석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총서기로 거론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총석이 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긴 합니다. 좀 오버된 것 같고 그리고 정권 즉 정부의 권력인 중국의 국무원 총리 이 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정부를 담당하는데요. 이 여기는 역시 여기에도 공청단 계열인 후추나 예, 현 정협 부주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부터 후추나가 이 총리 후보로 계속 거론돼 왔었습니다. 왕량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총서기로 거론돼 왔었고 그리고 중량 군권 즉 중국과 중공 중앙군사의 주석인 현 군사의 부주석이자 시진핑을 몰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짱요샤가 중요한 군권인 여기에 주석을 맡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자리가 하나 비었죠.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누가 할 거냐. 이거는 총서기가 겸직을 하거나 뭐 바지사장이니까 아니면 제4의 인물이 바지사장으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요, 새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새로 와서 제가 소개를 드려봅니다. 좀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집권당 공산당 총서기에는 딩쉐샹이라고 현 국무원 부총리 겸 상무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론 딩쉐샹은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저진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부 권력의 수장인 중국 국무원 총리는 천지닝이라고 현 상하이시 당서기 겸 중앙정치국 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좀 의외의 인물인데요. 군권은 역시 변함없이 짱류샤 현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딩쉐샹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차기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뭐 거론되기는 했고 또 그런 경력이나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경력이나 지명도나 뭐 이런 거에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다 하는 인물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상해시의 당서기 천지닝의 경우는 중국 내보다 오히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졌을 정도로 즉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정치판에 아직 뭐 듣보잡은 아니지만 좀 낯설은 사람이죠. 외국 사절과 많은 접촉이 있어서 중국 경제를 책임지는 국무원 총리 거론에 적합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다들 좀 이상합니다. 의아해하고 있고 저도 물론 이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천재닝은 사실 칭화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었고요. 칭화대 가짜 박사 출신인 시진핑의 칭화방 인맥의 핵심 그룹으로 시진핑에게 2015년부터 사실 발탁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로 뭐 그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10년 정도 그러니까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딩세상이나 천지닝 둘 다 사실은 시진핑의 시저진 파벌이지만 딩세상은 오래됐고 천지닝은 얼마 안 됐고 다른 파벌에서 과연 이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지 이건 의문이라는 거죠. 차기 지도자 그룹을 구성함에 있어서 현재 실력을 행사하는 인물로는 공청단의 후진터 전 총석이 원자보 전 총리, 상하이방 정칭홍 전 중국 국가 부주석, 덩샤오핑의 장남인 덩푸팡 등이 있고 덩푸팡이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덩푸팡 등이 있고
여기에 군권을 잡은 중앙군사의 부주석 짱요샤가 함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거는 이제 짱요샤와 원자로인데 같은 생각으로 시진핑 파벌에게 기회를 주면 얘네들 시진핑이 되돌아오거나 컴백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벌들이 또 시저진 파벌에게 대숙청을 당하는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지도부에는 시저진 파벌을 싹 쓸어내야 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후딘타워 등은 좀 온건하게 가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외 반중공 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지금은 현재 미국인 중국 전문가들도 미국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 말고 미국의 오리지널 미국인 중국 전문가들도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 시진핑 퇴진설에 대한 의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고요. 일반 카더라 유튜버들이나 한국의 기레기, 쓰레기 같은 언론도 아니라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조차도 현재 시진핑의 퇴진설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마찬가지로 정황 증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거죠. 자, 태풍이 오기 전 바다는 평소와는 너무 다른 고요한 적막광과 평원의 공포라는 이상 징후를 보여주죠. 예. 그렇듯이 지금 북경의 하늘은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 태풍이 들이닥치기 전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순 TV에서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함께 주목하시고요. 다음 방송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12번째로 시진핑 권력의 끝은 어디냐? 베이다이커 회의가 끝일까? 시진핑에게 나타난 5가지 이상 징후 편을 준비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자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후원 공주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